4월 28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경제가 재개되면 좋아질 거야. 그동안 경제가 죽었던 이유, 경제 지표가 이렇게 사상 최저치까지 기록된 이유는 셧다운 때문인데 이제 경제가 조금씩 풀리면 다시 회복될 거야. 그리고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더 빠르게 회복될 거야. 여기에다가 신약 개발도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반면 국제 유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요, 6월물 WTI가 전일 대비 24.6% 하락, 그러니까 전문가들 표현에 따르면 급락이죠. 급락해서 12.7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유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2주 전에는 국제 유가가 수요가 엄청 줄어들 거야.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가 지난주에는 공급을 엄청 줄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국제 유가가 24.6%씩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어떠한 그 기싸움은, 공급과 수요의 기싸움은 공급 초과 우려감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조만간 전 세계 원유 저장 능력이 바닥이 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즉, 이거 원유 저장할 곳이 없어서 이러다가는 바다에다 흘려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러한 보고서를 낸 곳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전 세계 원유 저장 능력 3, 4주 안에 고갈될 것이다. 원유는 생산하는데 지금 사용이 안 돼서 사용되지 않은 그 재고량이 창고에 가득 넘쳐 흐르는데 앞으로는 3, 4주 내에는 이젠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죠. 자, 우리가 지난 원유 선물 만기일 날 선물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정말. 그 날 이후부터 우리는 증권사에서 내놓는 매월 증시 칼렌더, 다음 달 증시 칼렌더에 그동안 기록돼 있지도 않았던 원유 선물 만기를 기록해야 되는 지경이 온 겁니다. 5월 19일 화요일이 원유 선물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3, 4주 안에 고갈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3, 4주 안에 5월 19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또 그냥 수요가 이렇게 늘지 않을 것 같고 공급이 초과될 것 같고 아유 또 만기일날 또 유가시장 또 지랄 연병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물론 5월 1일부터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하는 거 이제 디데이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미 쿠웨이트에서는 우리 감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970만 배럴의 그 감산 합의를 진행할 때 공식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 이제 자발적인 감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쓰리는 유가 잘 보잖아. 그러니까 제가 유가를 잘 보는 이유, 그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국제 유가는 수요와 공급, 이 심플한 두 가지를 보면 되고 문제는 주식시장은요. 유가시장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원유시장은요. 유가시장은요. IMF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때마다 아이고 조심해야겠네라고 순수하게 대응을 했어요. 이미 IMF에서는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작년부터 경제 성장률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글로벌 경제는 정점을 찍었어 라는 거를 인정하고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고요. 그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빨리 반응을 보였던 애가 이 유가시장입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IMF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던 말든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신경도 안 써요. 그게 정말 신기한 거는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날은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데 뉴욕 증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갈길을 갑니다. 왜? 미국은 꺾이면 안 되는 나라니까. 그리고 제가 왜 IMF에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IMF는 신흥국들 쭉 점검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신흥국 뿐이겠습니까? 그죠? 이탈리아 쟤네들 야 니네 왜 이렇게 빚이 많아? 감당할 수 있어? 니네 디폴트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는 조직이니까 그런 채권자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조심스럽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거고 뉴욕 증시는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전 포인트는 이번 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이러한 부양책 기대감, 이러한 신약 개발 기대감, 이러한 경제재개 기대감에도 저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는 국제 유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몸을 움츠리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월요일 날 24.6% 하락했잖아요.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냐면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하락했대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만약에 이번 주 내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아마 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정말 뉴욕 증시가 하락한 그 원인을 쉴드 치려고.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진짜 설령 만약에 죽었다 그랬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알아도 얘기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치 돈다방 미쓰리를 들은 양 27일 코로나19 테스크포스 브리핑 중에 나는 좋은 생각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가 김정은이 잘 있길 바란다. 당신들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것 같죠? 나는 좋은 생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좋은 생각이라는 얘기는 김정은이가 괜찮아. 뭐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나 확실치 않습니다. 예. 확실치 않고 물론 제가 지금 김정은이의 어떤 생사 유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좀 몰라요. 모르는데 돈다방 미쓰리는 리스크를 체크해드리는 방송이고 좀 조심하자는 방송이고 그런 조심함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니까 가장 좋은 소식은 김정은이가 관종이어서 어머 나 위독설 나오니까 세상에 저렇게까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재밌는데 니네 한번 관심 가져봐. 어디 얼만큼까지 무슨 시나리오까지 한번 쓰는지 보자. 이렇게 지금 상황을 즐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중간 시나리오는 아파요. 뭐 위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요. 아픈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치료하고 뭐 해가지고 건강 회복하고 뭐 이러겠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지금 북한에 군대 어떤 움직임이 없다. 지금 만약에 군대 움직임이 있다면 북한의 군대가 움직인다면 전 세계가 이미 김정은이가 죽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재수없게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랬을 때는 이미 만약에 죽었다면 이 북한 내에서 알리지 않겠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때까지.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모릅니다, 저도.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싶네요, 정말. 그리고 지난 23일 살균제 원샷을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냥 24일 날 브리핑은 했지만 기자들에게 질문받지 않았고 아예 25일 날은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브리핑을 한다, 안 한다, 주후반에 재개한다, 뭐 새 모습을 고민 중이다.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연예인입니까? 무슨 연예인이 이게 좀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쉬다가 다시 새로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새 모습을 고민 중이래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새 모습이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어떤 전시적인 대통령이었다. 뭐 그런 전투사의 느낌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또 다시 경제를 재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제가 6월달 증시를 좀 걱정하고 있는 건 코로나19,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가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가 다시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수치가 그렇게 확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100% 장담을 못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주 뭐 제주어 뭐 이렇게 하지만 하루에 300명씩 나가지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나 만약에 대한민국이나 다시 여기서 확산이 되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니까요. 지금 저는 그거를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뭘 걱정하고 있느냐? 이 모든 이 첫 번째 단추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끼웠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 정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12월부터 12월 말부터 매일매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받았고 1월 19일 날 참모 노토에서 40만 명이 죽는다. 팬데믹 될 거다 이런 보고서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은 아이폰 강화 의료로 이렇게 완전히 통제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좀 더 안 좋아진다면 그 모든 그 책임은 트럼프가 져야 됩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제 뭐 하겠습니까? 또다시 관점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막 애쓰겠죠. 제가 오늘 제목을 만약에 사이즈를 알 수 없는 물통에 물을 채운다면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인하할 거예요. 2018년 말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미쓰리에게 무슨 개소리야. 미국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좋은데 2019년 미국이 왜 금리를 인하해? 라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저는 꿋꿋하게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환장하겠는 거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금리를 많이 인하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일매일 경제 지표를 짚어드리다가 저 이제 당분간은 경제 지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3번씩 인하했는데 당연히 경제 지표가 좋아지겠죠. 미국이 금리를 3번씩 인하할 때요. 그들은 연준은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했지만 이미 고용 지표나 PMI 지표나 이런 것들은요. 정점에서 꺾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리 관점에서는 금리 3번 인하했으니까 다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경제 지표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사상 초유의 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미쓰리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이런 예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땅속에다가 물통을 하나, 빈 물통을 이렇게 하나 심어놨어요. 주둥이만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게. 그리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야, 미쓰리, 너 한번 너의 센스로 내가 땅속에다가 물통을 하나 심어놨거든? 빈통을 하나 심어놨거든? 그러니까 네가 센스를 한번 발휘해서 그 물통을 한번 꽉 채워봐. 그럼 내가 너한테 뭐 100만 원 줄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그 땅속에 담겨져 있는, 파묻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물통의 사이즈를 몰라요. 만약에 땅속에 박혀 있는 물통이 1리터짜리라고 칩시다. 1리터의 빈 물통이라고 칩시다. 그럼 제가 아주 센스를 발휘해서 1리터 물을 가지고 와서 콸콸콸콸 쏟아 부어서 딱 맞으면 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가 조금 사이즈를 크게 보고 한 1.5리터 정도 되겠는데 그래서 1.5리터짜리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빈병에다가 콸콸콸콸콸 담으면 어느 정도 그 물통 주둥이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딱 스톱시키고 됐어? 됐지? 100만 원 내놔?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땅속에 묻혀있는 물통의 사이즈는 1리터인데 제가 가슴이 새 가슴이어서 한 500ml짜리 물을 가지고 와서 붓는다고 칩시다. 반밖에 안 채워지겠죠. 그 얘기는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시장에 쏟아붓는 돈이 엄청난 건 압니다. 예. 그거는요, 우리 집 개도 알아요. 개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엄청나게 쏟아부은 그 돈보다 혹시 지금 훼손된 경제가 더 심하게 악화될 수도 있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자면, 만약에 다시 미국의 코로나19가 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된다면, 이게 쉽게 증시가 이렇게 위로 치솟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돈을 쏟아붓는데 효과가 없는 게 어딨어요. 돈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랑도 돈이 있으면 생긴다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얘기한 물통에 비유한 그런 뉘앙스고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선 증시에 올라간다 해야죠. 내가 돈 들고 증권사 찾아가서 주식 한번 해볼까라고 갔는데 증권사 직원이 주식 이제 곤돌박질 칠 거예요. 주식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기다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좋아질 거라고 많이 포장을 하죠. 그러면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바닥 찍어본 미쓰리가 최소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남자 후배 하나, 여자 후배 하나를 이렇게 얘가 옆에서 진짜 가족보다 더 친근하게 그들의 삶에 관여하면서 제가 막 잔소리하고 막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특히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 처먹을까요? 안 들어 처먹을까요? 안 들어 처먹어요. 듣기는 듣는데요. 결국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요 몇 년 동안에 완전히 실감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사지 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제가 주식 사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목에 꽂히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주식을 샀다 못 샀다 그러지 마세요. 예. 주식은 결국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책임지시는 거고,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누구가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매를 하더라도 최소한 그냥 좋아요 라고 똥꼬발랄하게 매매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런 문제들을 옆구리에 끼고 한번 조심조심 하면서 매매하시라고요. 돈다방 미쓰리가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저는 여러분 이상하게 이번 주 목요일날 이렇게 부양책이 목요일날 집결된 거 보니까 신규 실업상품 건수 발표되는 목요일날 주가 빠질까 봐 주가 띄우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해드린 사람이 미쓰리예요. 반등 시점 잡아드리려고 노력하고 너무 시장에서 좋은 얘기만 하면 저기 정신 좀 차리시고요 라고 하는 게 미쓰리입니다. 이런 얘기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싶으시면 매매하시고 난 좀 조심할래. 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A형 기질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하는 스타일이야. 이러면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해드리는 얘기가 제가 좀 없는 얘기를 지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또 하나 준비한 내용이 있었어요. 연준에서 지금 자금 운영하는 거 하루에 지금 750억 달러 국채 매입하는 거 이거 하루에 150억 달러로 축소했는데 이렇게 연준이 국채 매입 축소시키면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발행하는 이 국채는 단기물이어서 수요가 딸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리가 싸져서 장기물을 많이 발행할 텐데 그럼 장기 국채를 누가 사주느냐? 연준이 사줘야 되는데 연준이 이렇게 국채 매입을 축소시켜주면 2013년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할게요라고 발표했을 때 증시가 하락했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혹시 이번에 연준이 국채 매입을 이렇게 축소해서 또 2013년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저 이 얘기도 좀 자세하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미쓰리가 재수는 없는데요. 싸가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내용이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망하길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도 제발 좀 체크하시라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발 저와 악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논쟁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논쟁하시려면요. 이런 걸 논쟁하세요. 예를 들면 뭐 유가 시장에서 국제 유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감산이고 두 번째는 송유 간에 금을 가게 하거나 오염시키거나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다. 제가 이렇게 세 개 말씀드렸으니까 아이고 미쓰리 네가 모르는 게 있네. 더 있어.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서로 보는 시각에서 체크해가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악유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별로 악유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다방 미쓰리가 정확히 어떤 방송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악유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미쓰리는 또 부정적이고 뭐 하락기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는 악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싫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싫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8일 지금 현재 12시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 대한민국 증시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하락했다 다시 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2018년과 2019년도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어떤 문제가 시작됨과 진행됨을 우리는 함께해서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올해는 서든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이 문제만 아니었다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거고 경제 살릴 거고 증시 올라갈 거고 연준이 금리 동결할 거고 이런 장밋빛 전망들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갑자기 김정은의 위독설이 뚝 떨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2020년에 하던 시황관을 지금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변동성 여전히 열어놔야 됩니다. 저는 2020년 5월 달에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요. 뭐 부양책이고 목을 떠나서 코로나 확산의 재확산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다시 재개된다. 지금 쓰고 있는 부양책으로는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두들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끼가 있는지 없는지 돌다리도 두들겼는데 아유 괜찮아 튼튼해 맘 놓고 건너시다가 이끼에 미끄러져 자빠지신다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 매수하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해도 통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미쓰리는 큰 시황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리면서도 제가 가급적이면 능력이 되는 한 주 단위로 나눠서 시장이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 좋은 소식까지도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방송을 청취하신 적이 없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감성경제 방송입니다. 이런 방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무후무해요. 그동안 이런 방송도 없었고 저 아니면 이런 방송 할 사람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돈다방 미쓰리 색깔이 독특하고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이하고 독특한 점까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